팀장님, 제발 같이 가요. 혼자 남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은호의 절규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깡패들의 방패가 된 남자, 지혁. 그리고 그 희생을 뒤로 한 채 눈물을 삼키며 오빠를 살리기 위해 달려야만 했던 은호. 한편 화려한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격떨어진다는 아버지의 폭언에 영혼까지 베인 영라. 그녀의 손에는 이 집안을, 아니 아버지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피 묻은 차트가 들려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딸들의 반란, 그리고 마침내 마주하게 될 끔찍한 진실. 화려한 날들 42회, 피로 쓴 청구서편,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문 부서,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성희가 보낸 용역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별장의 현관문이 부서져라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문을 온몸으로 막아선 채 강목을 고쳐주었습니다. 등 뒤로 은호와 우진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요, 제발 멀리. 다시는 잡히지 마요. 지혁은 속으로 간절히 빌며 들이닥친 사내들을 향해 거칠게 몸을 날렸습니다. 퍽, 억,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지면 은호가 잡힙니다. 그 생각 하나가 지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한편 칠흑 같은 산길을 달리는 은호와 우진. 우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쌕쌕거렸고 은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은호야, 지혁씨는 헉, 지혁씨는 어떡해. 돌아보면 안 돼. 오빠 뛰어야 해. 우리가 잡히면 팀장님 희생도 다 헛거가 돼. 은호는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은호는 우진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소리가 잦아들 때쯤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 낡은 산지기 오두막을 발견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은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 어디서도 지혁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진석 회장의 서재. 진석은 영라가 그린 웹툰 스케치북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뒤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독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회장 딸이 만화가? 어디서 격떨어지게. 그때 잠긴 문이 열리며 영라가 들어왔습니다. 눈물 자국은 말라 있었고 그 자리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라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자신의 꿈을 한번 쳐다보고는 진석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 꿈이 격떨어진다고 하셨죠? 그럼 이건요? 이게 뭔데 또 와서 난리야. 진석은 귀찮다는 듯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우진의 수술기록지 사본이었습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읽어내려가던 진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공여자 지은호, 관계, 생물학적 쌍둥이 여동생. 진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나는 충격적인 단어들. 이게 무슨 소리냐, 지은호가. 쌍둥이? 영란은 차갑게 비소를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던 격 따지는 우리 집안이 한 짓이에요. 엄마가 낳자마자 버렸던 딸. 우진 오빠 살리겠다고 10억 주고 간 사온 거예요. 아버지가 칭찬하던 그 성실한 직원이 아버지 친딸이라고요. 거짓말. 성희가 분명 죽었다고, 사산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공범이고요. 딸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감이니 뭐니 품평하고 오빠 살렸으니 돈 줬으면 됐다고 하셨죠? 그게 아버지가 말하는 그 대단한 격이에요? 진석은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지척에 있었는데 제 아비인 줄도 모르고 아들의 간을 떼어주고 사라진 아이. 은호의 맑은 눈망울이 진석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으악! 진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영란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엉망이 된 별장 거실.
깨진 집기들 사이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입술이 터졌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용역들은 은호와 우진을 놓친 뒤 지역을 반쯤 죽여놓고 철수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역은 깨지자마자 바닥을 기어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액정이 깨진 폰을 켜자 은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아, 은호 씨. 지역은 아픈 몸을 일으킬 생각도 못한 채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은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살아있는 거죠? 네, 나 멀쩡해요. 그냥 좀 잤어요. 두 사람은요? 무사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 쉴 때마다 격통이 밀려왔지만 지역은 웃었습니다. 우리 산속 오두막이에요. 우진 오빠 열이 심해요. 팀장님, 저 무서워요. 지역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다려요. 지금 갈게요. 내가 간다고 했잖아요. 지역은 비틀거리며 별장을 나섰습니다. 차는 용역들이 타이어를 펑크 내놓은 상태. 지역은 아버지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트럭 몰고 지금 양평으로 와주세요. 은호 씨가 위험해요. 아들의 다급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상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인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용역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보고에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등신 같은 것들, 남자 하나 처리를 못해서 다 놓쳐? 성인은 이제 이성을 잃었습니다. 진석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진을 찾아서 숨기든 아니면 은호를 없애서 입을 막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성재가 성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용역들까지 쓰셨어요? 정말 사람입니까?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의 우진이랑 저는 없어요. 어머니 욕심만 있을 뿐이지. 성재는 성희의 화장대 서랍을 뒤져 차 키와 현금을 챙겼습니다. 저 수빈이한테 갈 겁니다. 그리고 우진이 찾으러 갈 거예요. 어머니가 망친 거 제가 수습할 겁니다. 박성재, 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성희의 악다구니를 뒤로하고 성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차는 수빈이 갇혀있는 상철의 집이 아닌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납치하려 한 어머니를 신고하는 것, 그것이 성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프고 확실한 효도였습니다. 진석은 비서실장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영라가 알려준 은호의 인사기록 카드 속 주소. 하지만 그곳에 은호는 없었습니다. 진석은 핸들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은호야, 내 딸 은호야. 그때 진석의 폰이 울렸습니다. 성희였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대요. 내가 연락받았으니까 걱정 마. 닥쳐. 진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성희가 멈칫했습니다. 너 각오해. 내 딸 은호 털끝 하나라도 다쳤으면 내 손으로 널 죽일 거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성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알아버렸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성희의 눈빛은 공포에서 다시 광기로 변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내 인생이 어떻게 만든 건데. 지은호,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우진이도 돌아오고 회장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성희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챙겨 직접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내비게이션은 용역들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잡았던 양평의 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산속 오두막, 우진의 열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우진을 덮어주고 차가운 손을 계속 주물렀습니다. 오빠, 조금만 참아. 팀장님 올 거야.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지역인 줄 알고 반가움에 문을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트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 창틈으로 내다본 은호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성희였습니다. 성희가 붉은 코트를 입고 손에 무언가를 든 채 오두막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딸 엄마 왔어. 문 열어. 소름 끼치게 다정한 목소리. 은호는 급하게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오빠 일어나. 그 여자가 왔어. 쿵쿵쿵. 성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이내 돌로 문고리를 내리찍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열란 말이야. 내 아들 내놔. 너 같은 거 낳지 말았어야 했어. 문이 부서지기 직전 멀리서 굉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상철의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지역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지역의 고함 소리에 성희가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 은호가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성희는 순간적으로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은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지역이 몸을 날려 은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푹! 섬뜩한 소리와 함께 지역의 등 뒤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지역아! 상철이 달려와 성희를 밀쳐냈고 성희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은호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지역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팀장님, 안 돼요. 눈 좀 떠봐요, 은호씨. 안 다쳤죠? 다행이다. 지역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지려던 찰나 뒤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진석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석은 피투성이가 된 현장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은호를 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내 딸, 내 핏줄. 은호야. 진석의 목소리에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성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성희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내 아들 살린 죄밖에 없어.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진석은 끌려가는 성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아가를 몰라보고. 은호는 대답 대신 피 흘리는 지역을 더욱 꽉 끌어안으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엔딩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 팀장님 결국 칼까지 맞으셨어요. 은호 씨를 지키기 위해 몸을 날리는 그 순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성희의 최후 보셨나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저 뻔뻔함. 결국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아들 타령만 하는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만난 친부 진석과 딸 은호. 하지만 그 만남의 장소가 피투성이가 된 사건 현장이라니 운명 한번 참 가혹합니다. 이제 성희는 구속되었고 진석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지혁, 그리고 평생의 상처를 안게 된 은호와 우진남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영라의 웹툰 꿈은 다시 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혁은 털고 일어나 은호와 행복해질 수 있을지.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지혁팀장님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